이러한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런 금리 상승, 실업 증가 그런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불황을 겪을 가능성은 100%다.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대한민국 문 닫는 건데, 네. 미국이 만약에 이제 부채를 안 갚게 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 올스톱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데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옐렌 재무장관이 미국이 6월 1일까지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비롯해서 네. 다수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같은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 부채 증가가 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부 부채 한도 증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 한도 증가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과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정말 큰 충격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1917년 이전에는 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개별 채권별로 승인을 받았는데, 네. 1917년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전체 한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그렇죠.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총 102번의 부채 한도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위기는 있었지만 뭐 대공황도 있었고 또 네. 뭐 2007년, 8년 뭐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뭐 다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31.4조 달러인데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2023년 1월 19일 의회에 이제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미 한도에 도달해서 비상수단을 발동했고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비상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정부한 부채를 조정을 해서 일반 대중이 그 보유할 수 있는 국채 규모를 좀 늘리는 그런 임시 조치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가 설립한 기금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게 만기가 되면 다시 동일한 국채에 이제 재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비상수단으로서 그 기금에서 정부 부채의 만기가 도달하더라도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만큼 일반 대중이 이제 그 정부 부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정부 부분의 부채가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네. 5월 15일 날 그 옐렌 재무장관이 다시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이러한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6월 1일까지 그 부채 상환이 증가하지 않으면 모든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증가에 대한 논란은 이제 결국 공화당, 민주당, 뭐 우리나라도 뭐 협치가 안 되지만 여기도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그 정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부 지출에 대한 예. 그러한 견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정부 지출 규모에 축소하고 연계해서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22명, 민주당이 213명으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51명, 공화당이 49명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채 한도 증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 4월 26일 하원에서 정부 부채 한도를 1.5조 달러 아니면 그 내년 3월 20일까지 먼저 도달하는 시점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규모를 2022년의 규모로 동결을 하고 이후에 그 연 증가율의 상한을 1%로 제한하자 이렇게 하는 법안을 이제 상정을 했고요. 또 향후 10년간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폐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할 때 새로운 근로무조건을 부과하는 뭐 이런 조치 등을 포함해서 법률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화당이 상원과 미국 행정부도 이 법률안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 그 민주당은 이제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화당의 법률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교육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뭐 공항 보안, 뭐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이 20% 이상 축소돼야 하는데, 이는 뭐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부채 한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전에 부채 한도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제 아직까지도 다수의 견해는 이번에도 결국에는 부채의 한도가 증액되지 않겠는가. 예. 이것이 인제 대적인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부채 한도 증액 관련해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가장 큰 위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1년이 인제 가장 큰 위기가 있었던 때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당시 행정부는 이제 오바마 네. 대통령이 집권한 민주당 행정부였고요. 당시에도 상원은 민주당이 우위에 있었지만은 하원을 공화당이 인제 우위에 있는 그런 네.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이 이런 한도의 증가를 지출 규모의 삭감과 연계를 그렇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이 아주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2011년 8월에는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가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거든요. 거기서 A 플러스라고 이제 신용등급을 낮추는 초유 사태가,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제 저하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 미국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이렇게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재무부가 1조 달러 코인을 발행해서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이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런 방안을 뭐 인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예. 이런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제 미국의 인제 수정헌법 14조에 예.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공공부채의 유효성은 의문시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해서 부채 한도가 만약에 진행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지출을 하자. 네.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이런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지금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부채 한도 증가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미국 정부가 계획된 게 모든 지출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지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자를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이제 명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 이 엑스데이트가 인제 빠르면 6월 1 일로 올 수 있고 이게 불확실성이 많아서요.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조만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제 모든 부채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인제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미국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 부채가 다른 부채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 시스템은 모든 청구서를 만기일에 제 시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의 지출이 다른 형태의 지출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옐런 재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2011년 8월 미국 이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네.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역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요. 네. 과연 이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예정대로 상환한다. 네.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다른 부분의 지출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의 지출을 갖다가 삭감한다.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낸 바는 없지만 또 이걸 부인한 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예상은 만약에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하면 이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2013년 10월 그 연방준비제도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부채 한도 초과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처럼 만약에 정부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걸 최우선을 해서 다른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네.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 미국 의회의 예산국 자의 예상에 의하면은 이자 상한이 우선될 경우에 다른 부분의 지출이 약 25%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자 상한에 더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도 그것도 이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먼저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지출이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경기 위축, 그다음에 금리 상승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뢰도가 저하되면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의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약 0.8%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될 테니까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주가도 약 30%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미 달러의 가치도 약 10%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경기가 예측되면 아무래도 실업률이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업률이 그 당해 연도에는 1.25%포인트 상승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약 1.7%포인트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올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는 약 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년에는 약 2,800만 개, 28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미국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 실업률을 지금 네. 이어가고 있는데 뭐 코로나보다 더 큰 충격이네요, 이건. 예. 만약에 부채를 갚지 못한다. 그렇죠. 네,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증가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이제 모든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채 원리금을 이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되 이제 다른 지급을 이제 축소할 경우에 이제 뭐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파국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죠.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의 원리금이 상환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무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채이고, 그것이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는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무 상환이 한도가 증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 국채의 원리금 상환은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최악의 파국만은 뭐 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어려움은 네.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금리 상승, 그다음에 실업 증가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불황을 겪을 가능성 거의 뭐 100%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미국 경제가 뭐 불황이 될 것은 확실시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떤 그런 경제들도 경제와 금융시장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상의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이렇게 최소한 그 미국 국채 원리금 상환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면서 다른 부분이 이제 그 지출 줄이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파국이 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 경제적인 손실도 물론 크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채 한도가 증가되지 않아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크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이거는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정치적인 그렇죠. 제도에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이 과연 세계의 어떤 중심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국내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그 국가가 될 수가 있느냐는 어떤 그러한 그 의심 그렇죠. 이런 것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뭐 정치적으로 치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가정으로 치면 엄마 아빠인데 과연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국도 거의 파국 지경으로 갈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한도가 증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바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